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폴더폰 띄우기에 올인,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소주 싹쓸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 띄우기에 올인하는 삼성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3개월 공짜 이벤트까지 한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폴더블 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석 달 사용 공짜. 이렇게 과감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폴더블 폰 대중화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차기작 판매에 극대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삼성은 오늘 7월경에 새롭게 출시되죠. 갤럭시 Z 폴드 3. 여기에 S펜을 탑재를 시키고 카메라 구멍을 없애는 등의 신기술을 대거 탑재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 계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24일입니다. 지난번 24일인데 벌써 며칠이 지났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갤럭시 G 시리즈 구매 후 100일 체험입니다. 이래서 Buy and Try Galaxy G Series with 100day Trial 있거든요. 이 프로모션을 지금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물품을 딱 구입을 해서 100일 동안 일단 사용을 해보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더 쓸 건지 안 쓸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이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써봐라. 한번 써보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봐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편한 폰인지 얼마나 좋은 폰인지 알리고 차기작인 갤럭시 Z 폴드 3의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갤럭시 Z 폴드는 전작보다 대폭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더 후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S펜 탑재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 S펜 지원을 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크린에 접는 부분에 S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만약 Z 폴드, Z 플립이 아니기 때문에 Z 폴드 같은 경우는 좌우로 접는 거잖아요. 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접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자국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을 딱 긋는다 라고 하면 이 접히는 부분에 S펜 기능이 걸리지 않는 이 걸리는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게 이 기술인데 이 기술적 난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펜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부품 디지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접힐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펜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부분이 여기 접히는 부분에도 접히지 않고 잘 기능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커버 유리도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갤럭시 S20, S21 이런 것에 지금 노트에 이렇게 지금 사용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자형이잖아요. 일자형이기 때문에 뭐 유리를 조금 두껍게 만들든지 뭐 그 패널 자체를 조금 두껍게 만들든지 해서 이 펜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갤럭시 Z 폴드 아니면 Z 플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써요? UTG를 쓰죠. UTG를 쓰는데 이게 뭐냐? 울트라 띵 글래스예요.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쓰는데 이것이 견뎌야 되고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유리가 있기 때문에 깨지지 말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적 난관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년에 걸쳐서 R&D를 통해서 펜 입력기구 기능을 구현할 부품 그리고 소재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특히 S펜을 탑재하지 않고 지원만 했던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과 달리 갤럭시 Z 폴드 3에는 폰에 S펜 내장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S펜을 이 갤럭시 Z 폴드에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금 내장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소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지잖아요. 부피가. 이게 또 난관인데 하여튼 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에는 카메라 구멍, 노치를 없앤 UPC, 언더패널 카메라를 채택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화면 전체를 다 쓸 수 있어요. 예, 이 카메라의 그 표면
카메라가 앞에 딱 있었잖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가 보통 이쪽에 달려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달려있든지 이쪽에 달려있으면 이만큼 공간을 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UPC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도 했고 노트북에 먼저 점검을 해서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는 갤럭시 Z 폴드 3가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갤럭시 S21 울트라, S21 노트 여기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전면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넓게 활용하게 있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 UPC가 적용이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풀스크린을 말하자면 카메라 때문에 파진 형태의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풀스크린으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카메라를 쓸 때 그 부분이 색감이 없게 해서 이 카메라 자체가 사람을 그대로 찍을 수 있게 이러한 방법도 있겠죠. 이것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폴더폰 출하량이 280만 대, 올해는 이보다 2배 성장할 한 560만 대, 560만 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폴더블 패널 시장.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패널 시장을 수주를 싹쓸이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폴더블 폰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폴더블 영역 확장에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오포, 샤오미, 미국의 구글에 납품할 폴더블 패널을 개발 중입니다. 이전에 누구랑 또 폴더블 개발을 같이 얘기를 했었냐면 이 회사죠. 화웨이. 원래 화웨이가 삼성의 폴더블 패널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패널을 사용을 못했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쭈글쭈글해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보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기술이 좋구나 BOE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죠. BOE 등 중국 업체도 폴더블 패널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화웨이가 메이트 X2의 개발을 통해서 지금 1차가 완판이 됐어요. 2차는 곧 나올 것 같은데 1차가 완판이 됐는데 많이 판매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23일 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포, 샤오미, 구글에 공급할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올레드 패널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연내에 출시될 전망인데요. 폴더블 시장을 확대하려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에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오포의 폴더블 패널은 화면으로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클램쉘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펼쳤을 때 내부 화면은 7.7인치, 외부 보조 화면은 1.5에서 2인치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지금 이게 갤럭시 Z 플립이에요. 이곳이 외부 보조 화면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오포의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플립의 내부 화면 6.7인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는 크진 않지만 좀 커요. 예, 좀 크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포도 아웃폴딩 방식을 포기하고 인폴딩 방식으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오포는 지난해 아웃폴딩 방식으로 7.7인치 폴더블 폰 시제품을 공개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접고 이번에 인폴딩 방식으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널 제작 업체도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비전옥스 이러한 곳이 패널 제작 업체로 지금 투입이 되었었지만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 곳에서만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겠다라고 지금 바꿔버린 거죠. 보시면 BOE와 비전옥스가 나가리 된 거죠. 네, 완전히 퇴짜 당한 거죠. 그리고 샤오미.
샤오미도 시제품으로 출시한 아웃폴딩 방식을 포기하고 인폴딩 방식으로 재도전합니다. 메인 화면 크기가 7.92인치로 9인치에서 올해 8.03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인폴딩 방식으로 생긴 외부 화면은 6.38인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해 패널은 비전옥스가 제작을 했지만 올해 제작업체는 패널 제작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의 차이나스타 이렇게 개발을 해요. 차이나스타는 지난 2019년도 모토로라 폴더블 폰 레이저의 BOE와 함께 폴더블 패널을 납품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도 인폴딩 방식이었죠. 그때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테스트를 했는데 완전히 찢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 레이저는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이번엔 구글도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을 합니다. 구글의 삼성 디스플레이는 7.6인치 내외 폴더블 폰 OLED 패널을 개발을 지금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웃폴딩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폴딩이 대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폴더블 제품에서 인폴딩 방식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첫 폴더블 폰을 만든 중국의 로열에 이어서 화웨이도 지난 2019년 첫 번째 폴더블 폰 메이트 X에서 그리고 메이트 XS에서 아웃폴딩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 폴더블 폰인 메이트 X2는 인폴딩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지금 화웨이 폴더블 패널 모두 BOE가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업계 관계자는 아웃폴딩 방식은 곡률 구현은 쉽다. 왜냐하면 곡률이 바깥쪽으로 하기 때문에 타원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접혀지는 부분이 이게 정말 편해요. 그런데 완성품 업체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왜?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덮여있기 때문에 깨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폴딩은 내부 두께만큼 덜 접힌다며 인폴딩은 패널끼리 서로 만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높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폴딩은 종이를 절반으로 접은 것처럼 비유하면 아웃폴딩은 연필을 사이에 끼고 종이를 접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아웃폴딩 방식이 훨씬 더 만들기 쉽다. 인폴딩 방식이 훨씬 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패널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는 계속될 듯한데요. 폴더블 제품의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중국 패널 업체들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스타나 아니면 비전옥스 그리고 BOE 이 회사들이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자국의 스마트폰 업체들과 손잡고 폴더블 패널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의 절대 강자는 누구죠?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제외하면 아직 유의미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제품은 없다. 딱 한 군데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화웨이, 메이트 X, 메이트 XS, 지금 메이트 X2. 조금 유의미한 판매량은 기록되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거의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일 날 시상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2020년 폴드 패널 출하량은 418만 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2021년도에 1264만 대, 2020년도에 2011만 대, 2023년에 3217만 대의 폴더블 패널이 출하된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예견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의 독주로 이어지는 폴더블 패널의 출하량이에요. 그리고 특히 클램쉘 형태 말하자면 갤럭시 Z 플립이 이 대세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물건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 출하량도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하기를 원하지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한다 할지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 출하량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 2020년은 지금 보시면 410만 대가 팔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의 98%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나오냐? BOE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지금 현재 418만 대 중에 410만 대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판매한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발주자였던 BOE 그리고 차이나스타는 57,000대, 22,000대 이렇게 판매가 그쳤어요. 2021년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삼성전자의 독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삼성전자의 독주를 통해서 지금 폴더블 시장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독주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걸었죠. 10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이 프로모션을 걸고 보세요. 4월 달에 프로모션이 끝나요. 4월 1일부로. 그런데 7월 달에 새 모델이 나옵니다. 보세요. 7월 중순에 4, 5, 6, 7월 중순까지 이 새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7월 중순부터 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으면 삼성의 폴더블 폰을 계속 사용하겠죠. 이것을 거의 연속성으로 보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폴더블 폰의 더욱더 많은 사용, 그리고 영역 확장, 정말 편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클램쉘 형태, 이전에 모토로라 레이저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클램쉘 형태로 지금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실제로도 그 텔레비전을 봐도 지금 갤럭시 Z 플립이 많이 나와서 선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올해에 지금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의 역량은 두 가지, S21 아니면 S21 노트, 그리고 폴더블 폰,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들고 나가고, 중저가 모델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는 것. 이번에 작년 4분기에 애플이 일단은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1위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